이번 시간 새로운 단원을 학습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 가지 그래프인데요. 주제를 정해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어떤 그래프를 배우느냐고요? 그림 그래프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그리고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그래프들을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래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기억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자료를 조사하여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프를 선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는 활동이 있죠. 조사를 한 것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낸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표로 정리를 했을 때에는 그 항목별 수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 표를 보면은요, 합계도 주어지기 때문에 얼마만큼을 대상으로 하여서 조사를 하였는지 그 전체 수도 쉽게 구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학년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소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봐요. 그럼 2학년에서는요, 표로 나타낸 것을 이용하여서 동그라미나 세모나 X표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서 그 조사한 수량만큼을 직접 그려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래프를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되면서 우리 6학년 때도 배우게 되는 그림 그래프를 3학년에서도 한번 배웠단 말이죠. 그럼 이 3학년 그림 그래프, 그림의 가지수를 선택하여서 알맞게 수량을 부여하고 우리 조사한 것만큼을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3학년 과정에서 학습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4학년에 올라오면서 두 개의 그래프를 더 만났습니다. 하나는 4학년 1학기에서 만났던 막대 그래프이고 또 하나는 2학기 내용 중에 꺾은 선 그래프라는 것을 학습하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여서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4학년 교과까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꼭 기억해 두고요. 그럼 이제 6학년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학습하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학습할 그 첫 번째 그래프, 그림 그래프예요. 그런데 그렇게 낯설지는 않죠. 우리가 한번 배웠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우선은 이 표를 보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표에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긴 보니까 어림한 값, 어림값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요. 왜 자료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림하여서 값을 표현하는 걸까요? 여기 지금 조사한 돼지 수를 보세요. 자, 모두 세 자리 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 100의 자리, 그리고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림의 가지수를 세 가지를 정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459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 4개, 중간 그림 5개, 제일 작은 그림 9개. 그럼 그림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림 그래프가 복잡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학년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어림을 한다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조사한 자료의 값을 어림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림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올림도 있고 버림도 있고 반올림도 있잖아요.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은요, 이거 반올림하여 우리 10의 자리까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그러면 460이 되고요. 385는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현했을 때 390이 되고 296은 300이 될 거고 334는 33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몇백, 몇십이라는 값수로 표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의 가지수를 두 가지로 표현해서 큰 그림은 100마리, 작은 그림은 10마리를 나타내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그림의 수를 줄여서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가마을과 같은 경우는 큰 그림 넷, 작은 그림 6만큼을 그려서 표현하고 또 나마을은 큰 그림 셋, 작은 그림 9, 다마을은
큰 그림 셋, 그리고 라 마을은 큰 그림 셋, 작은 그림 셋만큼으로 표현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그림 그래프에서 큰 그림의 수가 많을수록 그 마을의 돼지의 수도 많더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이 수들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아도요. 그림 그래프를 딱 보면은요. 이 그림의 크기와 큰 그림이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를 비교해서 어디가 가장 많다, 적다라는 것을 가려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 그래프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관련한 문제 하나 볼게요. 우리나라의 권역별 고인돌, 분포도를 나타낸 그림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그렇다면 권역별 고인돌, 분포도 이때요. 고인돌 수가 가장 많은 권역은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보죠. 그렇다면 여기 큰 그림, 중간 그림, 제일 작은 그림 각각이 1만기, 1,000기, 100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럼요. 이 권역별 그 개수를 다 읽어서 수를 비교하는 걸까요? 그림 그래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큰 그림의 수가 가장 많은 권역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딱 봐도 알겠죠? 큰 그림이 없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그림이 있는 곳을 찾으면 돼요. 없는 곳을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큰 그림 2개짜리가 보이는구나. 따라서 이런 경우에 고인돌 수가 가장 많은 권역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으니 광주, 전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6학년 학생들이 그림 그래프를 어려워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이 그림 그래프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또 하나, 이것도 역시 그림 그래프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과수원별 사과 생산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와 그림 그래프예요.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가 과수원과 나 과수원의 사과 생산량의 합은 라 과수원의 사과 생산량보다 얼마나 더 많은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표하고 그림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그림 그래프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 그런데 이런 경우는 표를 이용해서 해결해주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 문제. 그러니까 표를 가지고 그림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그림 그래프를 보고 해결하기 좋은 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표가 조금 더 편리한 경우의 문제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볼게요. 가 과수원과 나 과수원의 사과 생산량의 합은 이 둘을 더하면 되니까 6,700kg이에요. 그런데 이건 라 과수원의 사과 생산량보다 라가 3,500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더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으니 자, 아주 쉽게 이렇게 그 답을 표현할 수 있어요. 3,200kg 더 많습니다. 라고요. 이처럼 그림 그래프에 관련하여서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만나볼게요. 바로 띠 그래프예요. 그런데 띠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요? 맞아요. 띠 모양으로 생겨서 띠 그래프예요. 자, 여기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띠 그래프라고 합니다. 띠 그래프는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라서 띠 그래프. 그런데 이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내준 그래프랍니다. 바로 이게요. 띠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전체는 100%고요. 여기에다가 각 부분의 비율을 이처럼 띠 모양에 나타내 준 것이죠. 그런데 이 띠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내 줘야 하는 걸까요? 그 방법을 익혀둬야 해요. 자료를 보고 먼저 각 항목의 백분율 이것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이어서 각 항목들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 띠를 나눠주고요. 나눈 부분에다가 각 항목의 내용과 그리고 백분율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띠그래프의 제목을 써주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제목은요, 꼭 마지막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처음에 쓰고 시작해 주어도 좋아요. 우리는 그 순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번 순서대로 정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띠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반드시 익혀둬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직접 한번 띠 그래프를 표현해 보도록 할 건데요. 각 항목별 백분율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축구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20분의 7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20분의 7 곱하기 100은 20으로 나눠주고 7과 5의 곱이니까 35%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20분의 6 곱하기 100, 그러면 이럴 때는 30%가 되겠네요. 20분의 4 곱하기 100, 그러면 20%가 될 것이고 20분의 3 곱하기 100이니까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몽땅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 더해서 100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확인을 해두고 난 다음에 이 백분율의 크기만큼 띠를 나눠주고요. 이 띠그래프에서는 지금 요 작은 눈금 한 칸이 5%가 되는군요. 그럼 이제 항목의 명칭과 백분율의 크기를 쓸 거예요. 축구 35%, 그리고 야구 30%, 이어서 농구 20%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15%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목까지 표현하여서 띠 그래프를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배운 거 한번 다져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정훈의 반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악기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군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악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사실요, 여기 각각의 악기별로 학생 수가 모두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 수를 바로 비교해 주면 돼요. 그러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건 8명인 피아노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바로 피아노 이렇게 그 답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학생의 일부가 비어 있다. 그런 경우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백분율의 크기를 비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 수의 합부터 생각해 봐요. 더하니까 13, 7까지 더해서 합계가 20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백분율의 크기, 첼로 20분의 5에다가 100을 곱해 주었더니 25%가 되죠. 그 다음에 기타가 3이라고 했으니까 20분의 3 곱하기 100이라서 15%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들을 몽땅 더했을 때 100%이고 백분율의 크기를 비교해 주었을 때 40%인 비율이 가장 높은 거구나. 그래서 그 답이 피아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것이죠. 이어서 만나볼 거는요. 유찬이네 학교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예요.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통학 시간이 5분 미만인 학생은 전체의 40%이더라. 여기에서 각각의 항목별 백분율의 크기를 구해야겠는데요. 그 합계를 생각해 보니 이 수들을 몽땅 다 더해서 합계가 900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5분 미만 900분의 360 곱하기 100입니다. 100으로 나눠주고 9로 나눠주었더니 계산의 결과 40%가 되더라. 그러니까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니은, 통학 시간이 5분 이상 15분 미만인 학생은 모두 350명입니다. 5분 이상 15분 미만,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해줘야 하는 거예요. 270에 90을 더한 것은 360이죠. 350이라고 했으니 잘못 표현됐어요. 통학 시간이 15분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20%다. 900분의 180 곱하기 100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결과가 20%로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D그래프를 학습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각각의 항목별 백분율의 크기를 구하고 그들의 합이 100%가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아라. 기억과 디귿을 선택해 답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그래프로 원그래프를 알아볼까요? 그런데 이 D그래프나 원그래프는 똑같아요. 생긴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거는 원 모양에 나타냈기 때문에 원그래프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딱 보세요. 이거 무슨 모양인가요? 원 모양이죠. 이렇게 원 모양으로 생겨서 원그래프 그러면 연결이 잘 될 거예요. 이 원그래프는 체험학습 장소별 학생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눈금 한 칸은 5%만큼을 차지한다라는 거. 그럼 놀이공원은 40%, 과학관 35%, 유적지 15%, 해양관 10%. 어디에 가고 싶은 학생이 제일 많을까요? 여기 보니까 놀이공원의 40%, 그 비율이 가장 높구나. 체험학습 장소별 학생 수, 놀이공원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 두세요. 원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나눠진 곳에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의 크기를 썼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좁아서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하여서 원 바깥쪽에다가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의 크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무 문제 없이 원그래프를 직접 그려 완성해 볼 수 있겠네요. 원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은 D그래프와 똑같습니다. 빈칸 채우기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해주고요.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런데 100%가 안 됐다. 그러면 어느 항목에선가 실수가 있었으니 다시 백분율을 구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 원을 나눠주는 거죠.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써주고요. 그 제목을 붙여주세요. 아까와 마찬가지 이 제목은 꼭 마지막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그 순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원그래프에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각각의 항목별 백분율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그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원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시오.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목별 백분율의 크기를 구해보려고 해요. 놀이공원 20분의 8 곱하기 100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바로 40%입니다. 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백분율의 크기를 구할 때요. 자, 과학관을 보세요. 20분의 7에다가 100을 곱하지 않아도요. 20분의 7을 100분의 35라고 표현을 하면 바로 35%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도 구할 수가 있어요.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20분의 3 곱하기 100이라면 15%가 되고 20분의 2 곱하기 100이니까 10%가 되고 이들을 몽땅 더했더니 그 합계가 100%가 되더라. 그러면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서 나눠 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의 크기를 써서 원그래프를 완성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핵심의 개념은 확인이 되었으니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원그래프가 주어져 있네요. 영석인의 반에서 임원 선거를 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회장, 두 번째로 많이 득표한 사람이 부회장이 된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영석인의 반 학생 수가 20명이라면 영석이를 뽑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요? 이 문제 역시 풀이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확인해 보면 지금 영석인의 반 학생 수가 20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전체를 100%라 하는데 그 100%가 20명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영석이를 뽑는다 30%는 몇 명일까?
그러면 이럴 때 10%가 몇 명인지 어떤 기준의 값을 하나 정해보세요. 그럼 100%가 10%의 10배니까 20을 15로 나누면 전체의 10%는 2명이구나. 그렇다면 30%는 10%의 3배이므로 6명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 30%라고 하는 건 전체 100% 중에 3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전체 20명 중에 몇 명과 같은 것일까? 이렇게 표현해 보면 20에 5를 곱해서 100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30을 5로 나누니까 6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20명이 전체 학생 수인데 영석이는 그 전체의 30%만큼 30%는 백분율이니까 비율, 분수나 소수로 표현을 하여서 100분의 30 그래서 20의 100분의 30만큼이라는 뜻으로 곱하여 그 값을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그 문제의 답은 6명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형태로 원그래프를 보고 문제 해결해 보세요. 네 번째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프를 해석해 보자. D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그런데 보니까 주제는 같은데요. D그래프 두 개가 있어요. 16년, 18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식품비는 늘어났어요. 그죠? 주거 광열비는 줄어들었어요. 교육비가 줄어들었고 기타 그 비율이 늘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런 해석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이 무엇이 가능한지 여러분도 직접 해보자고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그래프의 특징을 비교해서 기억해 볼게요. 표는요,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있고 수량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수량의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고 각각의 크기를 비교할 때 편리합니다. 꺾은 선 그래프는요, 수량의 변화하는 모습과 정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 또는 변하는 양, 이것을 나타내는데 편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림 그래프는요, 무엇의 크기와 수량의 많고 적음을 쉽게 알 수 있고, 그럼 이럴 때 그림의 크기와 수량의 많고 적음을 쉽게 알 수 있고 자료에 따라 상징적인 그림을 사용할 수 있어 재미있게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원그래프,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각 항목 길이의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 있네요. 또 작은 비율까지 비교적 쉽게 나타낼 수 있답니다. D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 이것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요. 각 항목 길이의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D그래프를 사용해 비율의 변화 상황을 나타내는데 편리하답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에 관련한 문제예요. 기타에 속하는 학생이 18명이라면 게임인 학생은 몇 명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기타에 속한다 10%. 10%가 18명이라면 게임은 30%니까 10%의 3배잖아요. 따라서 18명의 3배, 54명이구나. 바로 D그래프를 해석해 이와 같은 문제도 해결해 볼 수 있어요. 그림 그래프는 그림의 크기로 많고 적음을 나타내 복잡한 자료를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D그래프와 원그래프는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또 목적에 알맞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D그래프, 원그래프 그 사용을 살펴둡니다.